자, 국민의힘 현수막 한번 볼까요? 나 이거 보고 또 빵 터졌네. 유상범이 동양평화 만만세가 일본과 한국이 친하게 지내려는 소리다. 랑 또 같은 맥락이에요.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건 현수막입니다. 나라 망치는 거짓선동, 광우병, 천안함, FTA, 민영화 괴담, 2023년 반일 괴담, 주 69시간 괴담. 아, 대단한 놈. 아니, 저는 저거 보고 무슨 메시지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게 전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선동한다 이 맥락은 나는 이해하겠거든. 근데 69시간은 좀 다르잖아요, 그 맥락이. 아니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면 왜 저놈들은 앞에 파란색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아 저게 가만히 있어봐 민주당에서 걸른 건가 하고 그 얼핏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가 끝까지 안 보게 되면 대충 보게 되면 저거 되게 민주당이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 맥락은 얘들 대가리 속에 들어가 말 거는 같아요. 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저 음모론 만들어가지고 퍼뜨렸다 이건데 다 반박할 수 있어 이 새끼야. 공부 좀 해 이 새끼들아. 광우병이라는 게 광우병 그 선동이라는 게 가짜 같죠. 실제로 국민들이 촛불을 해가지고 수입 연령을 낮췄어요. 너무 나이가 먹은 선은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건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광우병이라는 게 고기를 먹는 즉시 바로 발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10년, 20년에 걸쳐서 누적되면서 위험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것들은 그때 뭐 미국산 고기는 먹으면 바로 병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광우병이 뭔지도 몰라. 어르신, 광우병이 뭔지 아세요? 초식동물인 소가 육식을 하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야. 얘들 빨리 키우려고 네. 동물성을 풀이랑 같이 줘가지고 생기는 병인데 그게 어쩌고 그다음에 천안함. 말 더 길게 안 할게요. 천안함은요 다른 걸 떠나서 천안함이 폭발로 침몰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북한이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거짓말을 합니까? 천안함은 뒤에 폭침이라고 따라붙잖아요. 아주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천안함 쪼개진 단면에서 화약 성분의 1도 안 나왔어. 그게 무슨 천안함이 거짓말이고 FTA 뭐 말할 것도 없고 민영화 저 도둑놈들 봐라. 민영화라는 게 지금 한전이 민영화돼 있어. 전부는 아니지만 얘네들은 51% 지분 갖고 있어. 민영화 아니라고 거짓말해. 전기요금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49% 지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적자 보는 꼴 보기 싫다. 올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영화 마찬가지고. 이것 말고도 민영화 엄청 많죠. 민영화라는 게 공사를 민간에 파는 것만 민영화가 아니에요. 정부 저번에 저 강남에 있는 정말 멀쩡한 건물 팔아먹은 거 다 그건 민영화입니다. 그리고 2023년 반일 괴담? 윤석열 네가 한 거야. 그리고 또 주 69시간 괴담은 또 이게 골 때리는 거지. 야 니들이 69시간 한 거라고. 아니 얘들 골 때리는 게요. 대가리가 있으면 봐봐. 뭔 말이냐면 주 69시간까지 최대 일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나쁜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을 얼마를 주라고 하면 최저임금만 주는 새끼들이야. 69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해놓으면 69시간까지 다 써먹지. 그 이야기 한가 우리가. 이런 또라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여당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당. 아우 한심한 새끼들 진짜. 근데 최근에 69시간 그 논란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들은 게 있어요.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도 62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했대요. 그리고 일본에 그 강제 노동 갔던 징용 갔던 그 노동자들 있죠. 그분들도 주 65시간 기준으로 일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에 주 69시간 하자고 말하는 게 이게 말입니까? 저번에 방법입니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주 62시간인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원산에서 저기 강제 네. 노동할 때. 아 일단 말이 안 돼요. 내가 다시 한 말씀드릴게. 내가 다른 방송 갔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님하고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잘하는 거래요. 69시간 일이. 그래서 내가 기사님 나도 잘못 걸린 거지. 69시간 일하려면 얼마나 일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아침 오전 9시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퇴근을 밤 12시에 합니다. 날마다. 그게 69시간이에요. 아시겠어요? 한번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본 거야. 자기도 본인도 택시기사 2부제 뭐 3부제 있잖아요. 2부제면 12시간 하는 거고 그리고 3부제면 8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9시 출근해가지고 밤 12시에 퇴근하는 게 5시간? 14시간 이렇게 일해야 69시간이 된다고요. 주말 쉰다는 가정하에. 네. 기사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해드렸더니 음. 조용해지더라고. 생각이 없어. 기사님 핸드폰 좀 줘보세요. 새날 구독. 자, 어쨌건. 근데 이번에 또 주말에, 주말 징글징글. 야, 잠깐만. 국민의힘, 검찰, 국정원 주말에 좀 쉬자. 우리가 포탈을 봤을 때 아름다운 봄을 느끼고 싶어, 이 새끼들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주중에 술 먹고 사우나 가고 골프 치고 다 하기 때문에 주말에 일 좀 할 수 있었죠. 김기현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판결에 존중 따위는 없다. 그런 느낌이에요. 헌재를 막 맹비난하더라고. 이렇게 노골적인 민주당 못하는 거잖아.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 판결 나왔을 때 판결을 존중합니다 하고 그리고 입 닥쳐. 더 이상 안 해. 얘는 도대체 뭐야? 그리고 그 김기현의 저 페이스북 맥락을 읽어가다 보면 여당이 누구지? 어느 쪽이 여당인 건가 이상하더라고요 맥락이. 기현아, 주말에 페이스북 쓰지 마. 우리도 봄을 느끼고 싶다. 저 파란 것만 읽어줘 봐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입니다. 민변,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 파괴 만행입니다. 야,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확정 판결 냈을 때 똑같은 논리로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대법원의 판사들은 기득권 카르텔. 솔직히 말해서 1, 2심 판사들이 다 그랬지 뭐.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당 사람들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아예 안 믿겠다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김기현의 저 말이 진짜 너무 무식한 소린 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수사권이라는 건 검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 입법부가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대리해서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받은 것뿐이지 검사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초로 나온 판결이 아니에요. 이번에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4번의 똑같은 판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은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그 과거의 모든 판결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김기현은 판사 출신입니다. 진짜요? 그렇구나. 그게 몇 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골 때린다고. 근데 오히려 헌재에서는 국회 판단을 존중해서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 이런 결론을 내놨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지금 헌재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웃기는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자신들한테 불리한 판결 나온 사실상 처음이에요.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이게 얘 말이 얼마나 이게 염치 없는 짓이냐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법의 가치 판단에 가장 두루뭉술하게 써 있는 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 보면 이게 헌법이 가장 상위 법률이니까 여기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라는 걸 87체제에 의해 만들어요. 어떤 나라는 대법원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헌법재판소라는 게 또는 법이나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정답은 없어요. 해석하기 나름인 거야. 귀를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성향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제 대법원장 바뀌면 헌재 완전히 윤석열로 넘어가요. 사실상. 물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그 가치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헌법재판소를 좌지우지하는 그 가치가 진보 이념에 가깝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답은 없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야. 국민의힘처럼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해석하기 나름일 테니까. 그러면 이게 현실이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헌재 이 나쁜 놈들 다 나와 거의 총기란사 수준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기현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본인이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을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메시지가 세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원래 김기현은 원내대표 할 때부터 구구였어요. 윤석열 구구, 김기현 구구, 뭐 사무총장 구구. 아이고. 자, 국민의힘이 옛날에는 미디어법 뭐라고 했냐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내로남불 아주 치가 떨립니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위원 시비 종결 환영. 한나라당은 29일 이게 언제냐면 2009년입니다. 2009년 10월 29일 미디어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원 시비의 근거가 종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얘네들 이런 식이라고. 왜? 박근혜 탄핵도 한번 똑같은 얘기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이 미디어법 통과 그거 아닙니까? 그 종편 만들어주는 그때 그 본회의장에서 서로 막 난리 난 슈신하고 거죠. 예. 패싸움 일어난 그때잖아요. 이때 이거 보면 그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진짜 그때 난리 났었던 그 난리 자체를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장을 해준 거니까. 근데 이제 헌재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국회 입법권이 침해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난번에도 미디어법 때도 판단하고 이번에도 판단한 거예요. 근데 검찰 편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아니, 거죠. 그 극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극우 나만 오라. 판결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너 판결을 인정 안 해. 근데 딱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치 세력들이 하도 이제 썩어 문드러지다 보니까 극우라는 이 개념도 이상해진 것 같은데 극우는 다른 나라들 다 죽어도 돼.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그러네. 이게 극우거든요. 그것도 극우가 아니네. 우리나라는 이게 극우, 이게 도라이들이에요. 이건 극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빼고 다 나가. 한반도에는 한국 사람만 살아야지. 왜 외국인들이 살아? 이게 극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극우는 어떻습니까? 일본 애들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존나 진보적이다. 자, 상황들이 이런 거죠. 정말 이런 세력은 정말로 괴멸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최소한 품이라고는 일도 없는 자들인 거죠.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런 판결이 내려졌을 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만약에요. 정권을 잡은 자들이 그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를 정확하게 사법부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분류를 하자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문재인 추천, 김명수 추천이 많아서 우리가 진 거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게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한테 똑같은 빌미를 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사법부 무력화. 어떤 판단이 나와도 우리는 그거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비슷한 맥락으로 양곡관리법 거부권이 빠르면 4월 4일 날 행사된답니다. 빠르면 뭐냐면 양곡관리법을 지난주에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15일 동안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그 법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4일까지 버틴다는 건 일단 최대한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건데 좀 뭐라고 아쉬운 건 그러면은 양곡관리법을 거부를 했다.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해서 입법부 쪽에 의견을 줘야죠. 그러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게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요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를 해달라 하고 다시 송부를 해야 되는 거지. 너희들이 통과시킨 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통령도 행정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꼬장 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무조건 다 사주는 게 아니에요. 생산한 쌀이 있고 소비된 쌀이 있잖아. 뭐 초과 생산량의 뭐 3%, 5% 이런 걸 사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최소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 해서 최소한 우리가 식량 다른 건 몰라도 쌀 주권만큼은 지키자 이런 굉장히 좋은 취지거든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 이거 꼭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쌀을 사준대 라고 농민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거 통과되면. 근데 통과가 안 되면 윤석열이 거부를 해서 통과가 안 됐다라고 하면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때도 직종별 지지율을 보면은 사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 저쪽 당의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에 거부하라고 그냥. 전라도에 잠깐만요. 사는 우리 친척들도 잠깐만요. 윤석열 지금 찍었다고. 우리 나주평야에서 열심히 지금 쌀 생산하시는 우리 쪽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쪽 분들은 안타깝죠. 아니, 그러니까 이쯤을 실어야지. 맥락을 너무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이재명 대표 이념도 아니에요, 그거. 나를 안 찍었을지언정. 그분도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거. 윤석열이 나 안 찍으면 내 우리 국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윤석열 네, 닮아가고 그 있어. 사람들도 나 다음번에 2번 찍을까 봐. 아세요? 이게 바로 자자자자자. 그겁니다. 이런 제도가 그거라고. 진땀 뻘뻘. 아, 나 씨. 우리 편 말고 다 죽어.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마차님의 이런 이야기가 사실 저도 약간 동감하고 공감하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알겠고. 릴렉스.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주말쯤에 아마 보도를 보셨을 텐데 즉각 거부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 과정을 거치는데 농민 단체의 입장을 들어보겠대요. 대통령실이.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 이게 논란이 된 지 꽤 됐잖아요. 지금까지 뭐 하다가 농민단체들 일부는 이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너무 적다! 그렇죠. 너무 적다고 반대를 하는데 윤석열 쪽에는 디테일을 몰라. 농민단체도 반대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용 농민단체 한두 개 데려다가 이야기를 들어본 뒤에 윤석열 쪽 그러잖아요. 공청회 할 때 그 자기 쪽 진영 아닌 쪽은 아예 초대를 안 하고 지들끼리 공청회 하잖아. 예. 그 대통령실에서 농민단체 입장을 들어보겠다는데 어쨌건 4월 4일 날 정도에는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좀 재밌는 아주 골 때리는. 그러니까 얘는 여당이 아니에요. 여당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정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안 찍은 나주평야에 있는 농민들도 생각해서 통과시켜주고 그 사람들을 날 찍게 만들어야 되잖아. 예. 근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여당이나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특히나 이렇게 양곡관리법에서는 쌀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 쌀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농촌 지역, 그러니까 농촌으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농어촌, 산촌 다 포함하는 지방 도시 소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추가 생산된 쌀에 대해서 또 정부가 사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진짜 부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농촌 사회가 유지되고 계속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양곡관리법 문제 삼으면은 나 반대 쌀 다른 것이 뭐 이거는 대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쌀이 남아 돌면은 진짜로 굶어 죽어가는 나라 더울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이제 아까 마차님이 얘기했던 거 살짝만 보완을 해드리면 아니, 근데 잠깐만요. 지금, 마음이 아파서. 아니 그러니까 채팅창에 아니 저거 보완 좀 한다고요. 왜 이렇게 말이 막 멘트가 엉켜. 뭐냐면 우리가 내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방송하다가 댓글창에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어요. 성주, 사드, 김천, 성주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민주당 지지자가 15% 20%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성주 군민들, 김천 시민들 다 죽어. 하게 되면 거기서 지지하는 사람들 아무 의미가 없이 사라지죠. 말하자면 민주주의 어려운 거예요. 윤석열을 찍었던 저쪽 농민들이 그중에 3%라도 윤석열을 못 믿겠다라고 이재명을 찍게 되는 효과를 노리는 거지. 그거 뭐 쌀 사줘도 윤석열 찍으라고 해. 문제는 그중에 아주 일부인 사람들이 실제로 넘어오는 효과가 있는 건데 어차피 이렇게 찍어도 농민들은 싸잡아서 일반화시키는 거죠. 농민들은 윤석열 찍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선의로 이재명 찍었던 농민들은 뭐가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 드리는 거고 반성 좀 하셨습니까? 네, 사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알려드린 이야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마차님 말에 동감한다, 나도 극우다,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저도 약간 좀 속상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채팅창에 이런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런 분들 당해봐야지만 안다. 근데 더 속상한 얘기 뭐냐면 그분들은 당해도 다음에 또 2번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정말 조금 더 넓은 마음, 정치를 한다는 개념으로 폭넓게. 그래서 제가 참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 법이 이재명 1호법이라고 표현하는 언론들이 있고 또 저도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쪽으로 더 많이 좀 힘을 기울여져서 네. 이거 우리가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는 거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이재명 찍은 농민들이 죽어나가는 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부작용이고 찍든 안 찍든 진정성을 보여주면 1, 2%의 표라도 오는 그게 정치라니까요. 지금 그 주장하시는 분 윤석열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네. 윤석열 욕하지 마. 네, 일단 이거 훈훈하게 그냥 윤석열이 이거 거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끝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관성투표 하던 대로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생각이 좀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간의 표 차이가 24만 표밖에 안 날까지 올라온 거예요. 옛날에 2대1이었어. 보수 진보가. 지금은 1대1이 됐잖아요. 그런 효과가 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설마 거부권을 행사 안 하거나 그런 만행을 저지르진 않겠죠 윤석열이. 자, 근데 양곡관리법 다음에 지금 윤석열이 제대로 못 지르는 이유가 있어요. 양곡관리법 올라오면 거부권, 간호법 올라오면 거부권, 방송법 올라오면 거부권, 노란봉투법 올라오면 거부권. 잘한다. 계속 해야죠.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다 안 하고 싶을 텐데 이 중에서 뭘 골라서 올리고 말지 네.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윤석열이 바보라도 이걸 모조리 거부권 행사하기는 힘들어서 이제 스타트잖아요. 거부권의 스타트.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말 건지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거부권 행사해. 저도 거기 동감해요. 거부권 행사하라고 그래. 결국 윤석열 죽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하면 오늘 그 포털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뉴스 중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민희 방통위원 반대야 반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은 전태일이라고 발언했다고. 아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이다 전태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예. 미치겠다.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이 쉽게 표현한 발언이 센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그러면 왜 정당 추천을 왜 하냐? 진영성 없이 하려면 차라리 동네에서 있잖아요. 그 투표 참여 안 하는 중도층을 갖다가 방통위원회 임명하지. 아주 지랄들 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그 더글로리 드라마 본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이럴 때는 다 한마디 하면 되죠. 주호영 잘한다. 나이스 주호영. 아니 주호영이 이거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게 그럼 최민희 의원님은 이거 말고는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사실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이라는 말 자체에 되게 위로받고 동감한 국민들이 네. 굉장히 많을걸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적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뭐 그 이동관 아들 학폭 때문에 지금 방통위원장 내정으로 되어 있는 이동관이 학폭이 크게 터졌습니다. 오늘 아주 타이밍도 좋고 저번에 네, 방통위원장 이동관도- 검사 출신 간다더니 또 바뀌었나 봐요. 네. 검증해보니 학폭 비슷한 거 또 있었나 본데 또 나온 거야 이게 그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동관이 요즘 계속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언제쯤 이동관이냐. 정말 죽지도 않고 또 왔어. 자.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아니 진영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진영적 발언을 했다고 이걸로 반대하는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방통위원 갈 사람은 우리 동네에 있는 투표 안 하는 그냥 중도가 딱 맞습니다. 자 에린님, 김상수님, 부피한 검사들, 썩어버린 언론님, 소영현님 고맙습니다. 1부 끝.